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도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진짜 나 이거 보면 열받아 죽겠어. 진짜 있을 수 없는, 응? 정말 있을 수 없는 진실화해위원회, 그러니까 진화위라고 하죠. 진화위의 그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고 파괴하고 있는 그 3인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인방.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황당한 게, 아니 뭐 정부들이 들어와서 검찰들을 지네 산악기로 쓴다는 거, 뭐 그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어. 뭐 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정권이 잡은 다음에 막 경찰 이용하고 검찰 이용하고 또 국정원 이용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국세청 이용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그거 뭐 안 하는 정보 없으니까 그래 한다고 치자.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인권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아직까지는 이 새끼들이 그거까지는 못 건드렸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와갖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 방심위, 방통위, 권익위, 막 그런 데들을 이 정부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국가기관의 앞잡이로 막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정부 들어와갖고 감사원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은 난 처음 봤어요. 유병호 같은 새끼들 나서가지고 황당한 거지. 그런데 감사원이나 방심위,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것도 황당한데,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요 진화위예요. 진화위,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는 국가폭력으로 피해받은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근데 그 진화위까지도 이 정부 들어와갖고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죠. 진화위가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진화위가 비판하고, 진화위가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일들을 거꾸로 오히려 자행하고 있다니까요. 씨발 뭐 이런 게 다 있어, 개새끼들. 나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조심할게요. 나 지금 3번째 주제하면서 욕이 엄청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광동 씨죠. 진화위 위원장으로 이 뉴라이트 김광동 씨를 앉힐 때부터 말이 많았죠. 어떻게 김광동을, 뉴라이트, 대표적인 뉴라이트인데 이 사람을 진화위 위원장으로 앉힙니까? 왜냐하면 뉴라이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승만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진화위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승만에 의한 피해자들이거든, 사실요. 민간인 학살. 이승만의 비호 아래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에요, 다 이게 사실. 근데 이승만을 추앙하는 이 류라이트 학자가, 이 류라이트 인사가 진화위 위원장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실화해위라고 하는데, 그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위해서 법도 있어요. 그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죠. 약칭으로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왜 존재하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류 라이트는요, 항일 독립 운동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리고 류 라이트가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 시대에 일어난 반민주적인, 반인권적인 행위, 이거 똑바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강동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 너무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거, 단독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에 정의 아니다, 김강동 망언. 이거는 작년 6월 달인데 이 김강동 씨가 교회에서 특강을 했어요. 어떤 교회냐? 영락교회.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한경재 목사가 세운 교회죠. 한경재 목사가 누굽니까? 영락교회가 이 과거사와 관련해 갖고 어떤 교회냐면은 그 민간인 학살에 있어 갖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이 가해자 집단에 누가 있어요? 서북 청년이 있죠. 서북 청년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북 청년단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한경재 목사 같은 경우는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서북 청년단이 그렇게 엄청난 학살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 서북 청년단들이 지금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거라. 그러니까 뭐 영락교회가 민간인 학살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북 청년단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 교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교회 가서 어떤 말을 짓거렸냐, 이런 말을 했어요.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 원씩 보상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1억 3,200만 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씨발 개새끼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화의 위원장의 새끼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전쟁 중에는 민간인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노력하다가 민간인들 좀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민간인 죽였다고 해서 그 민간인을 국가폭력 또 국가범죄 피해자라고 하면서 1억 3,200만 원씩 보상해 주는 거, 이거는 부정의, 정의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새끼들의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희생자들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게 진아이가 만들어진 이유인데, 진아이 위원장 새끼가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민간인 좀 죽일 수도 있지, 실수로. 뭐 이거 갖고 그래. 그런 개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황당하네, 진짜. 그러니까 김보경 한국 전후 민간희생자 정유석기 회장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 후방에서 군인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그때 희생된 분들이 국가에 대해 총이라도 들고 싸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다. 어이없죠. 지금 이 새끼들이 하는 논리는 뭐냐면 그런 논리예요. 아니, 그때 죽인 사람들은 양민이 아니고 다 좌익 분자였다라는 거죠. 가령 지금 민간인 학살 중에서 가장 그 유명한 학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보도연맹 학살. 여러분, 국민보도연맹이 뭡니까? 국민보도연맹은 뭐냐면
49년도 4월 달에 국가에서 만든 관변단체예요. 뭐냐면 그동안 좌익들,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향을 시킨 다음에 앞으로 이 좌익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거든. 그래서 좌익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함으로써 나 전향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좌익 활동했던 사람들이 혹은 좌익은 아니었지만 그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은 막 쌀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좌익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름만 올린 사람도 있어. 왜냐면은 이 당시에 또 이 관에서는 그 명단 확보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좌익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민간인들도 야 쌀 줄게 하면서 이름을 막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좌익들도 많이 있고 좌익이 아닌데도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이 사람들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1950년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저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지금 인민군과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저 인민군과 편먹고 갑자기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민군들한테 투항할 수 있거나 인민군을 도울 거라고 염려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 리스트가 누굽니까? 보도연맹에 있는 이 리스트죠. 다 좌익들, 좌익 출신들. 그래서 이 보도연맹 사람들을요 싹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게 수만 명이야, 수만 명. 영화 태극기 휘날림에 보면은 그 장동건 여친 있지 않습니까? 장동건 여친이 좌익이 아닌데 그냥 쌀 준다고 하니까 보도연맹에 이름 올렸다가 군인들한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도연맹이 얼마나 억울해. 근데 지금 김강도 같은 새끼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그 사람들 좌익이고 또 부역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일 수도 있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양민학살이라는 쓰거든요. 양민학살. 제가 사물에서 몇 번 했어요. 양민학살. 그래서 그 피해자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양민이었다. 양민. 양민. 불량한 사람이 아니고 양민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민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양민. 양민이라는 거는 불량민이 있다는 거죠. 불량민. 양민학살은 억울하다는 거는 불량민은 죽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민이건 불량민이건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시에도. 여기서 양민이라는 거는 불량민이라는 거는 좌익을 말하는 거죠. 좌익. 우리 아버지는 좌익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데 사실은 좌익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좌익도. 심지어 부역자들 있죠. 이 인민공산당한테 부역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게 다 그것뿐이게 희생자인 겁니다. 근데 전시의 국가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야만스럽게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중에서는 좌익이 아닌 사람도 있고 좌익도 있고 심지어 부역자도 있을 수 있어. 다 죽였다고. 이게 합리화 됩니까? 합법화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아위의 위원장이라는 새끼는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 피해자들도 잘 봐야 된다. 그 중에는 좌익도 있었고 부역자도 있었는데 부역자들은 죽을 수도 있지. 부역자가 왜 희생자야? 부역자는 죽어 마땅하지. 아니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개새끼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같은 경우는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의 본질적 기능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이해가 뒤섞여 있다. 사법부 판결을 거쳐 진행한 보상을 잘못인 거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억 3,200만 원 보상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사법부에서 판단한 건데.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도 적법한 조사 과정을 거쳐 법원 판결을 거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강동이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끼가 위원장이 됐어. 근데 위원장이 됐지만 실제로 진아이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를 이것만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조사과가 중요해요. 1과, 2과, 3과가 있는데 그 과가 중요해. 그런데 그 1과장으로 이 김관동이 들어와갖고 사람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 채용인지 아세요? 누구 채용이냐면 작년 6월 달에 앞에 보인 사람이 누구냐? 황인수 씨야. 황인수. 황인수를 조사 1국장으로, 과장 아닙니다. 국장. 1국장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정원, 대공수사 3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졸라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진화위에서 진화위에서 조사하는 민간인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학살 피해자들. 근데 그 학살 피해자들을 학살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국정원의 전신인 예전에 방첩대 CIC라고 하거든요. 그 방첩대가 학살의 주체예요. 국정원의 그 토대가 되는 국정원의 그 뭡니까? 그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CIC란 말이에요. 방첩대. 그 방첩대가 학살의 주체인데 어떻게 그 국정원 출신을 다른 것도 아니고 원래 국정원 출신들을 그냥 뭐 조사 그 관으로 데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조사국장으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데려왔다고 쳐?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악질이냐면은 이 새끼가 조사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지금 유가족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이 조사하는 조사관들을 교육을 시키는 새끼예요, 이 새끼가. 황당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끼를 데려와갖고 지금 1국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사 한번 볼까요? 진아이가 지난해 6월 국정원 대공수사 3급 간부 황인수를 채용했다. 국정원의 전신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가해 집단 중 하나인 CIC인데 지금 그 간부를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황인수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희생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조사관 대상 교육 때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응? 근데 이 새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끼는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진아이는요 무슨 특수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아위에서 어떤 말이 있냐? 이 국장이라는 새끼가 이 황은수가 공개 자리 나올 때는요 항상 변장을 한대. 변장을. 참 이상해. 범죄자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공개석상에 나갈 때는요 항상 이렇게 변장을 한대요. 안경 끼고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야.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왜 그래? 진아위라는 게 무슨 특수기관이 아니거든.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 역대 진실화해 위에 국정원을 비롯 행안부라든가 국방부, 검찰, 경찰 출신들 파견 온 적이 있지만 이들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그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야 다. 국방부, 경찰, 검찰들이 다 가해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위직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CIC 전신으로 CIC 그 후예인 국정원 그것도 대공 3 과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조사 1국장이 될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국 전쟁기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김강동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인사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그 희생자 중에 부역자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역한 사람은 막 죽여도 됩니까?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이 김강동이라는 새끼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희생당한 사람이라도 군인한테 혹은 뭐 민간인 희생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부역자였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희생자로 치면 안 되지. 그런 인식이 있는 새끼니까 그런 거 잡아내라고 그 황인수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황인수가 문제는 뭐냐? 여전히 간첩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2일 날 조사관들에게 신년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 이 조사관들이 조사하는 거거든요. 현재도 매년 1월 8일 북한 김정은이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만 명이다. 십수년간 이런 사람을 막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못 이루었던 결실을 여기서나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진화위 1국장이 갑자기 무슨 씨발 빨갛게 태령입니까? 아니 이런 거는 모르겠어. 국정원에서나 이런 짓도 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걸 지금 진화위에서는 이런 빨갱이 논쟁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명예회복 시켜주는 게 진화위인데 이 진화위에 와갖고 이 개새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또 이념논쟁 빨갱이 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영천 보도연맹 사건. 그러니까 영천에서 보도연맹으로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6명을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류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6명은 부역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거를 누가 이의를 제기한 거냐? 누가 한 거냐면 황인수가. 김진수 조사 3과장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위에 있는 황인수 조사 1국장이 뭐라고 했냐? 나는 반대다 하면서 부역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훈 상임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가리는 것만큼이나 유족들의 오래된 멍에를 벗기는 게 주목적인데, 그런데 안건을 보류해서 부역자를 가리는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이 새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또 야당 추천 오동석 의원, 진화위 의원이죠. 안건을 보류 결정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갈라치기이자 괴롭힘이다. 위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조사관한테 떠넘기는 것이다. 황당한 거예요. 재판 없이 살해된 한국전쟁이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근거 없이 의결 과정에서 보류 처리된 게 이번에 처음인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한 거냐면 황인수 새끼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민간인 학살이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민간인이 사실은 좌익이냐 우익이냐도 관계없어요. 부역자? 관계없어요. 그것도 사실요.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불법이에요. 더군다나 근데 이분들이 부역자였느냐? 그 증거도 없어. 근데 무작정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무조건 몰아가는 그 3인방이 있거든요.
3인방. 이 3인방이 진짜 문제인 건데 그 누구냐면 그 김강동 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용남 상임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황인수 1국장이 있는 거야. 이 3인방 씨발. 이 3인방 연놈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김강동, 이용남, 황인수. 이것들은요 직권남용으로 지금 아마 고발 들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화위에서. 모르겠어. 차라리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진화위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해줘 갖고 사실은 그 이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만든 위원회인데 그런 위원회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이요. 그 좌우 대립, 이 빨갱이 사냥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빨갱이 사냥하는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6월 20일 날 황인수가 조사 1국장으로 채용된 다음에 8월 달에 태안학살 희생자 35명 중에 17명을 악질 부역 등의 가담에 사살 또는 처형된 자라고 코드명 1-7을 기재해버렸어요. 뭐 어쩌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김강동 뭐라고 하냐. 영천 유족회 회장을 만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잔인한 새끼예요. 유족회 회장을 만나갖고 뭐라고 하냐.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전시하에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죽일 수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직결 처형 같은 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요. 그리고 또 뭐인지 아세요? 진도에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중에서 4명에 대해서 보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진도 경찰서에서 암살 대원이라고 그 4명을 체크를 했대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암살 대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희생자야? 그러는데 여러분 이 4명이 누구냐면 이 4명 중에 3명이 13살에서 17살 되는 소년이었고요. 더군다나 경찰들의 이 진술을 믿기가 어려운 게 경찰들이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죽인 다음에 19년 후에 만든 자료에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암살 대원이었다라고 쓴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민간인 학살 그 가해자들이 자기들의 행실을 합리화하려고 우리가 이 13살 아이들, 13살, 17살 소년들을 왜 죽였냐면 암살 대원이었거든요. 한 글자 적었어. 증거도 없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을 암살 대원이라고 규정하고 희생자에 포함 안 시키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 민간인 학살에 그 가해자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가해자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죽었어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근거로 희생자들 죽을만 했네 그럴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진화위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냐면요. 골 때린 게 진화위가 이렇게 엉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화위 안에서 막 내부 고발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 고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진화위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진화위 안에서 내부 고발이 일어나니까 그 진화위의 아까 김강동 위원장 그 새끼가 어떤 짓을 했냐. 갑자기 내부 감사를 막 해요. 근데 내부 감사를 하는 거 좋아. 할 수 있지. 근데 내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검찰과 경찰까지 지원받아갖고 내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내부 감사를 하려면 내부에서 하면 돼 그냥. 근데 지금 갑자기 행안부하고 검찰에 요청해갖고 검찰과 경찰을 파견받아갖고 내부를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감사입니까? 수사지? 내부 감사와 내부 수사는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화위를 지금요 막 압박하고 있는 거야. 위원장의 새끼가.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막 어깨가 아프고 내가 돌아버리겠어. 아니, 너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진화위에서. 이 정부 들어와갖고 감사원, 권익위, 방통위, 방심위, 진화위까지도 또 김문수가 있는 경사노위, 노동자들을 사실은 노동자들의 입장에 사실은 좀 보호해주는 조직이거든요. 경사노위가. 근데 거기는 김문수가 갔잖아. 노조 파괴하자고 하자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 정부 들어와갖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들이 심지어 진화위까지도 그 본래 취지와 완전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죠.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받아 보십시오. 카톡에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예약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해서 불필요하게 돈 나가는 것들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이 있으면 권해드리거든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해준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한 명씩 우리 사물이 라이브 멤버십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누가 가입하실지 사물이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멤버십 지금 31분 가입해 주셨고 한 4분 정도가 또 그만두셨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 사물이 주주로 가입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과연 가입하실지 한 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물 라이브 가입하셔갖고 사물이 주주로서의 또 권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하실 때 사물이가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217일차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